첫 번째 소식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먼과 찰스 올리베이라의 재대결 가능성을 둘러싼 소식이 라이트급 전체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최근 레드 코너 MMA가 전한 보도에 따르면 두 선수가 UFC 331 메인 이벤트에서 다시 맞붙을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아직 공식 발표를 통해 모든 세부 사항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이 소식이 사실이라면 라이트급 타이틀 경쟁의 흐름 자체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대결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단순한 재대결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먼과 올리베이라는 이미 한 차례 맞붙은 경험이 있고 두 선수 모두 현재 라이트급 정상권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옥타곤에서 만난다면 이번 경기는 단순히 승패를 가르는 싸움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특히 UFC가 이 경기를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리는 대형 이벤트의 메인 이벤트로 추진한다면 라이트급의 다른 경쟁자들에게도 중요한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먼과 올리베이라가 서로를 상대로 큰 경기를 치르는 동안 다른 상위권 선수들은 새로운 매치업을 만들 수 있는 공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재대결은 두 선수에게 각기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아먼에겐 자신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증명할 기회가 될 수 있고 올리베이라에게는 정상급 경쟁에서 여전히 자신이 건재하다는 사실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무대가 될 수 있습니다. 라이트급은 현재 UFC에서도 가장 경쟁이 치열한 체급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 경기의 결과만으로도 타이틀 도전 순서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을 만큼 선수층이 두껍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먼과 올리베이라가 다시 맞붙는다면 승자는 단순한 승리 이상의 것을 얻게 됩니다. 특히 UFC 331 메인 이벤트라는 규모까지 더해진다면 이번 경기는 라이트급 팬들의 관심을 한 곳으로 집중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두 선수 모두 압박감이 큰 순간에 강한 모습을 보여왔기 때문에 실제로 경기가 성사된다면 초반부터 매우 치열한 승부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이 재대결이 실제로 공식 확정되는지 여부입니다. 하지만 현재 전해지고 있는 소식만으로도 라이트급 판도에는 이미 상당한 긴장감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 경기가 현실이라면 UFC 331은 라이트급의 다음 시대를 결정하는 중요한 이벤트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비어 멘데스가 일리아를 향해 강력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PFL에서 무패의 라이트급 챔피언으로 활약한 오스만 누르마고메도브가 이제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면서 그의 UFC 진출 가능성에 MMA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스만은 PFL 계약을 마무리한 뒤 자유계약 신분에 들어섰고 카빕과 자비어 멘데스 역시 앞으로 가장 경쟁력 있고 수익성 높은 경로를 찾겠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특히 UFC 데뷔 전부터 톱5 수준의 상대와 맞붙을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흥미로운 이름으로 꾸준히 언급되는 선수가 바로 일리아입니다. 최근 일리아는 저스틴에게 라이트급 벨트를 내준 뒤 다시 디비전 정상으로 올라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반면 일리아는 과거부터 우스만이 UFC에서 검증된 선수가 아니란 입장을 보여왔고 PFL에서 쌓은 경력 역시 자신의 이력과 비교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자비어 멘데스의 생각은 상당히 달랐습니다.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일리아의 복싱 실력을 MMA 최고 수준으로 평가하면서도 만약 우스만과 일리아의 경기가 성사된다면 팀 카빕은 이미 그를 상대하기 위한 해법을 알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멘데스는 일리아가 자신들이 상대해야 할 선수 가운데 가장 어려운 퍼즐이 될 것이라고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퍼즐을 결국 풀어낼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도 드러냈습니다. 즉, 일리아를 가볍게 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위험한 상대 중 하나로 평가하면서도 충분한 준비가 있다면 승산이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 자신감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멘데스는 우스만과 이슬람이 함께 훈련하는 모습을 직접 지켜볼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단순히 이론만으로 선수들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정상급 파이터들이 실제 훈련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싸우는지를 매일 가까이에서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카빕과 이슬람의 훈련을 직접 지켜봤던 것처럼 현재는 우스만과 이슬람의 라이브 라운드를 통해 우스만의 능력을 직접 확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서 만들어진 자신감은 단순한 예상보다 훨씬 강력할 수 있습니다.
멘데스가 우스만의 가능성을 이렇게 확신하는 이유 역시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UFC에서 우스만과 일리아의 대결이 현실이 된다면 이 경기는 라이트급 판도를 뒤흔들 수 있는 초대형 매치업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메랍이 패틀 양과의 트릴로지 가능성을 둘러싸고 다시 한번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챔피언의 복귀 일정에 대해 상당한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얘는 UFC 323에서 뛰어난 경기력을 보여주며 팬텀급 타이틀을 되찾았고 두 선수의 세 번째 대결은 사실상 예정된 수순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경기 후 몇 주가 지나 얀이 허리 수술을 받으면서 상황이 크게 달라졌습니다. 그의 복귀 시점이 불확실해지면서 타이틀 경쟁 역시 사실상 멈춰버린 상황입니다. 반면 메랍은 계속해서 자신이 준비되어 있으며 트릴로지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얀의 부상과 복귀 일정에 대해 완전히 납득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메랍이 특히 지적한 부분은 얀의 공개적인 발언과 현재 상황 사이의 차이였습니다. 얀은 과거 아리엘 헬와니와의 인터뷰에서 대형 화이트하우스 이벤트를 통해 션과 맞붙고 싶다는 의사를 직접 밝혔습니다. 메랍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상당히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옌이 당시에는 역사적인 무대에서 큰 경기를 추진할 만큼 자신이 있었는데 해당 매치업이 성사되지 않은 이후에는 갑자기 허리 수술 회복을 이유로 복귀 시점을 정할 수 없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메랍은 얀의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가 자신과의 트릴로지를 피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메랍 역시 단순히 기다리고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최근 훈련에서 얀과의 세 번째 경기를 염두에 둔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메랍은 이번에는 과거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전 얀과의 경기에서는 무작정 하드하게 훈련했다면 이번에는 더 스마트하게 훈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훈련 파트너들과 특정 포지션을 반복적으로 연습하면서 실제 경기에서 얀을 상대할 때 필요한 움직임과 전략을 세밀하게 다듬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메라빕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단순히 얀과 다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자신의 벨트를 다시 되찾는 것입니다. 그의 자신감은 상당히 강합니다. 이제 남은 핵심 변수는 얀의 복귀 시점이며 두 선수의 세 번째 대결이 실제로 성사된다면 팬텀급 타이틀 경쟁에서 가장 큰 관심을 받는 매치업 중 하나가 될 전망입니다. 다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르만의 경기가 결정되면서 이제 일리아와 패디 핀블렛의 대결이 라이트급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다음 매치업 가운데 하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두 선수 사이에는 여러 차례 뜨거운 신경전과 대결 가능성이 언급됐지만 구체적인 상황이 만들어지지 않으면서 단순한 소문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라이트급 상위권의 상황이 빠르게 정리되면서 이야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주요 경쟁자들이 각각 다른 경기로 묶이게 되면서 일리아가 다음 상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패디는 이 상황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위치에 있습니다. 그는 라이트급에서 꾸준히 자신의 입지를 넓혀왔고 큰 무대에서 경쟁할 수 있는 선수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여기에 일리아와 패디 사이에는 이미 상당한 관심을 끌어온 라이벌 구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두 선수가 실제로 맞붙는다면 단순한 랭킹 싸움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스타일을 가진 두 선수가 옥타곤에서 충돌하기 때문에 경기 자체의 전술적인 재미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리아는 폭발적인 타격과 강한 압박을 바탕으로 상대에게 지속적으로 위협을 가하는 스타일을 보여왔습니다. 반면 패디는 자신의 거리와 타이밍을 활용하면서 상대의 실수를 만들어내는 능력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런 스타일의 차이 때문에 팬들 사이에서도 두 선수의 대결은 상당히 매력적인 카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라이트급 정상권의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이 경기는 두 선수 모두에게 매우 중요한 시험대가 될 수 있습니다. 더욱 흥미로운 부분은 스포츠의 여러 레전드들도 라이트급의 새로운 스타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상위권 경쟁이 정리되는 동안 새로운 세대의 선수들이 어떤 방식으로 맞붙을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일리아와 패디의 경기가 공식적으로 확정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아르만의 매치업이 결정된 이후에는 이 대결이 훨씬 더 로지컬한 선택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만약 UFC가 이 카드를 실제로 추진한다면 라이트급의 다음 세대 경쟁을 보여주는 매우 흥미로운 매치업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두 선수 모두에게 커리어의 방향을 크게 바꿀 수 있는 경기인 만큼 팬들의 관심 역시 빠르게 커질 전망입니다. 다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슬람 마하체브가 자신이 절대 무적의 파이터는 아니라고 직접 밝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자신을 꺾기 위해서는 단순히 뛰어난 기술만으로는 부족하며 자신이 경기 뒤에서 쏟아붓는 준비와 노력까지 따라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슬람은 어떤 파이터든 이론적으로는 패배할 수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MMA에서 완전히 무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선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어려운 부분은 경기 당일 옥타곤 안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훨씬 전부터 시작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가 생각하는 가장 큰 강점은 단순한 레슬링이나 그래플링 능력만이 아닙니다. 수개월 동안 이어지는 훈련, 철저한 생활 관리, 상대를 분석하는 과정, 그리고 매일 반복되는 준비가 자신을 강하게 만드는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아이슬람은 자신과 싸우려는 선수가 같은 수준의 준비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상대가 자신보다 더 강한 타격을 가지고 있거나 뛰어난 레슬링 실력을 갖추고 있다고 해도 경기까지 이어지는 모든 준비 과정에서 자신보다 더 많은 것을 해낼 수 없다면 결국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이슬람은 계속해서 최고의 경쟁자들과 맞붙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만큼 매 경기마다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는 자신의 준비 과정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슬람의 발언은 상당히 흥미롭습니다. 그는 자신을 신비한 존재처럼 묘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구나 자신을 이길 가능성은 있지만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워크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결국 이슬람에게 가장 중요한 무기는 경기 당일의 기술 하나가 아닙니다. 훈련장에서 쌓아온 디시플린과 반복적인 준비, 그리고 최고의 상태로 옥타곤에 들어가기 위한 꾸준함이 가장 큰 차이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특히 앞으로 이언 게리와 같은 새로운 도전자들이 이슬람을 상대로 어떤 전략을 준비하느냐가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뛰어난 실력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슬람이 만들어내는 압박과 경기 운영을 견딜 수 있는 체력과 집중력까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슬람은 자신이 unbeatable하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을 이기고 싶다면 자신이 준비하는 수준까지 올라와야 한다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점이 지금까지 이슬람이 정상급 경쟁에서 보여준 가장 큰 자신감의 원천으로 보입니다. 다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디미트리어스 존슨이 일리아의 다음 상대로 마고메드를 추천하면서 상당히 흥미로운 매치업이 떠올랐습니다. 마이티 마우스는 최근 인터뷰에서 일리아가 마고메드와 맞붙는다면 팬들이 기대할 만한 매우 독특한 경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일리아는 최근 저스틴에게 패배하면서 라이트급 정상 경쟁에서 잠시 발이 묶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155파운드와 145파운드에서 선택할 수 있는 매치업이 많고 디미트리어스는 그 가운데 마고메드와의 대결이 특히 매력적이라고 본 것입니다. 마고메드는 더나 화이트의 컨텐더 시리즈를 통해 UFC 계약을 따낸 뒤 빠르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UFC에서 보여준 초반 경기력은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아직 무패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도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디미트리어스가 이 경기에 주목한 가장 큰 이유는 두 선수의 스타일 차이입니다. 일리아는 강력한 복싱과 폭발적인 펀치를 바탕으로 상대를 압박하는 파이터입니다. 반면 마고메드는 뮤에이 타이를 기반으로 한 타격을 활용하며 거리와 타이밍을 이용해 상대를 무너뜨리는 스타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두 스타일이 옥타곤에서 충돌한다면 상당히 아름다운 매치업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이 디미트리어스의 생각입니다. 한쪽에는 정교하고 강력한 복싱을 가진 일리아가 있고 다른 쪽에는 무패 기록을 이어가며 성장하고 있는 마고메드가 있기 때문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부분은 자비에르 멘데스 역시 마고메드를 단순한 무에타이 스트라이커로만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마고메드가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으며 단순히 타격만 잘하는 선수가 아니라 MMA 파이터로 성장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점은 일리아와의 대결을 더욱 흥미롭게 만듭니다. 일리아가 상대해야 하는 것은 단순한 타격가가 아니라 경기 경험을 쌓으면서 점점 완성도를 높이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 경기가 공식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만약 UFC가 이 매치업을 선택한다면 상당한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일리아에게는 다시 정상권으로 올라갈 기회가 될 수 있고 마고메드에게는 자신의 이름을 단숨에 세계적인 무대에 각인시킬 수 있는 휴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두 선수의 스타일이 충돌한다면 팬들이 기대할 만한 매우 화끈한 경기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른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비에르 멘데스가 창코의 UFC 미래와 잠재력에 대해 상당히 높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멘데스에 따르면 창코는 단순한 타격가의 수준을 훨씬 넘어섰으며 이제는 체육관에서도 가장 까다로운 훈련 파트너 가운데 한 명으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놀라운 부분은 창코가 실제 스파링에서 이슬람에게 상당히 어려운 라운드를 만들어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상급 파이터에게도 쉽지 않은 일인데 창코는 꾸준히 이슬람을 상대로 강도 높은 훈련을 소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멘데스는 창코가 그라운드에서의 방어 능력을 크게 발전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단순히 테이크다운을 당하지 않는 것에 그치지 않고 불리한 포지션에서도 버티고 다시 일어나는 능력까지 갖췄으며 상황에 따라서는 오히려 그라운드에서 공격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수도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때문에 멘데스는 창코를 더 이상 단순한 무에타이 파이터로 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제 그는 타격과 그래플링을 모두 활용할 수 있는 컴플리트 MMA 파이터로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발전은 앞으로 UFC에서 창코가 어떤 상대를 만나느냐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강력한 타격이 가장 큰 무기로 평가됐다면 이제는 상대가 그라운드 싸움을 선택하더라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선수로 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멘데스는 또한 창코가 팬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고 봤습니다. 창코는 오랫동안 타격을 중심으로 훈련해왔기 때문에 경기에서도 적극적으로 상대와 타격전을 펼치는 것을 선호합니다. 이런 공격적인 스타일은 팬들에게 상당히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특히 화려한 타격전을 좋아하는 팬들에겐 창코의 경기가 상당한 재미를 줄 가능성이 큽니다. 멘데스 역시 창코가 앞으로 팬 페이버리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단순히 실력만 갖춘 선수가 아니라 관중을 흥분시키는 스타일과 개성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 역시 독특한 인상을 남기는 요소 가운데 하나로 언급됐습니다. 결국 자비에르 멘데스가 바라보는 창코는 단순한 유망주가 아닙니다. 그는 이미 정상급 선수와 경쟁할 수 있는 훈련 능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계속해서 발전한다면 UFC에서 상당한 임팩트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는 완성형 MMA 파이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